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북구에 사는 70대 남성과 성림 침례교회 관련 60대 남성, 서구 치평동에 사는 70대 여성 등 모두 3명이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해외 입국자인 여수의 10세 이하 아동과 지역 감염 사례인 구례 80대 남성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가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시설을 확대하는 등 업종별, 시설별 방역 조치도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백미선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도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군 11개 업종에 광주시가 자체 지정한 9개 업종을 더해 모두 20개 업종을 집합 금지 업종으로 정했는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와 300명 이상 대형 학원,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과 사우나, 최근 확진자가 잇따른 기원이 포함됐습니다. 집합 제한이 이루어졌던 다중이용시설 업종도 기존 14개에서 20개로 늘어납니다. 직업훈련기관과 제과점, 실외 골프 연습장 등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전자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 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우리 시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집합 금지 시설로 묶였던 PC방과 게임장, 오락실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전제로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합 제한 시설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 중단은 오는 20일까지 지속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영상통화와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내놓으면서 타지에서의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들 4세, 손주 11명까지 둔 94살 홍금금 할머니. 서울 사는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추석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올해는 만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어머니, 나 큰아들입니다, 아들. 이번 추석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가니까 건강을 잘하시고 마스크 잘 챙겨 쓰시고 손 자주 씻고.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씩씩하게 안부도 전합니다. 추석에 못 와도 내가 이해한다. 네. 걱정 말고. 완도군은 타지의 자녀들이 고향을 찾는 대신 영상통화로 부모님을 뵙도록 돕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저거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해운 일하니 못 오게 됐는데 내가 이해하지 어쩌고 할 수 있다고. 가을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무성한 풀이 거치고 금세 말끔해진 봉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한 반예자의 우리 지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향인의 방문을 자제하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 사업을 해남군이 벌초 대행 비용을 40% 할인하자 신청자가 이틀 만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의 지자체 13곳에서 이 같은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벌초도 맡기고 코로나19로 올해 명절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지역 유초, 중, 고등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부분 등교를 시작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유초, 중학교는 3분의 1,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3 학생들은 지금처럼 매일 등교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방역 상황 등을 살펴본 뒤 추석 연휴 이후 등교 방향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은 운영 중단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고3 학생들의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학기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올해 수시 입시는 의미가 남다른데요. 코로나 여파로 일정도 전형도 달라진 게 많아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일하게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은 이미 대입 수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시작인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 남은 2주도 빠듯합니다. 방과 후 학습이나 자습 학습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 필요한 시간들은 확실히 짧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듭니다. 내년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77%. 등교 수업 차질로 수시 선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교에 진득이 앉아가지고 정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자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 입시에서 빨리 판가름을 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절반 이상이 수시 전형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학별 시험 기간을 늘린 곳이 많은데 논술은 겹치는 곳이 더 생겼고 수능 이후로 미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실기는 대면 응시 인원을 줄이기 위해 종목이 축소되고 사전평가 등이 생겼습니다. 각종 대회의 실적 인정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학생부의 반영 영역은 어디인지,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이 전형을 실시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일부 대학은 온라인 면접을 도입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로 바뀐 수시 전형이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 광주가 2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조금 덥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낮 동안에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지만 밤 동안에는 다소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돼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화순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여수 26도, 광양 2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강진과 해남 28도, 진도 27도까지 오르겠고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토요일에는 남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발표문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의 동시 추진,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금융기업 등 이전 기관의 확대, 연구기관의 고른 배치 등 5대 원칙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의 30개의 공공기관과 12개의 연구기관, 출자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립극단 공연 작품인 전우치 출연진들이 극단 내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광주시의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립극단 상근 단원들이 작품별로 배우와 고용 계약을 맺는 작품별 단원제를 빌미로 비상근 단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며 광주시가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년 만에 직선제로 바뀐 전남대 총장 선거에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전남대는 총장선거 위탁 기관인 광주북구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접수 결과 김영만, 송진규, 이근배, 정성택, 허민 교수가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에 치러지는 투표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표 반영 비율은 교수 100%, 직원 14%, 조교 3%, 학생 2%, 시간 강사 2%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뒤 석 달 만에 붙잡힌 황주홍 전 의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황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강은미 의원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에 선출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